일단 첫 번째 질문이 주걱턱이다. 주걱턱이다. 턱이 조금 많이 밑으로 나와 보인다. 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이 스트레스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사각턱 먼저 볼게요. 사각턱을 볼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귓볼에서 이 밑에 이 귀밑각이 있는 데까지의 거리를 봐요. 그래서 보통 귓볼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는데 지금 한 30mm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자들 좀 갸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조금 작은 경우에는 요 귓볼에서 귀밑각이 한 1cm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얼굴이 큰 경우에는 한 1cm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큰 경우에는 한 15mm, 한 1.5cm. 그래서 보통 한 15mm 정도를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지금 얼굴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라서. 그러면 지금 요 점 정도가 우리가 뼈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뼈를 자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르겠죠. 이런 식으로 뼈를 자르게 되는데, 물론 이때 이제 뼈 신경 위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 신경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단면으로 보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가는 라인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밑으로, 요 라인 지금 보면 요렇게 가는 라인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에서 잘라주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자를 수 있고, 뭐 약간 곡선을 줘서 자른다고 하면 한 요 정도까지는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 잘라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굴 겉표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지금 요 녀석이 조금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다만 지금 여기에 귀밑각만 없어진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이중턱도 아직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턱이 지금 살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뭐 지방흡입을 하든 해서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키가 158에 53kg 정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158 정도의 키면은 우리가 조금 날씬하다고 하려면 한 40대 후반 그런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체중으로 보면은 한 4, 5kg 정도 빼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볼륨이 조금은 줄어요. 완전히 줄지는 않아요. 이게 뭐 다 없어지려면 뭐 한 근 10kg 가까이 빼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볼처짐이 살짝 걱정이 된다 하면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도 물론 해야겠고, 추후적으로는 여기 턱 밑에는 지방 흡입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게 적절하리라 생각이 돼요. 사각턱 부분은 그런데 이 주걱턱 느낌이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환자분은 주걱턱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걱턱이 아니라 이 중안면부가 이렇게 꺼져 있는 전형적인 중안면부 함몰 얼굴이에요. 주걱턱이라면 보통 여기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턱이 안 나온 게 아니라, 턱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앞으로 돌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돌출이 안 돼서 이게 오목하니까 턱이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질문하신 것처럼 보면은 턱끝을 자른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걱턱 교정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중턱만 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사실 요 턱 길이 자체는 또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하 길이 말하는 거예요. 요 상하 길이 자체는 짧아요, 오히려. 그래서 턱이 앞으로 나가면 이 중안면부가 꺼진 것 때문에 더 주걱턱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이 턱 길이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은 길어지는 게, 지금 너무 많이 그렸는데 조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중턱도 좋아지고 비율적으로도 조금 더 갸름한 느낌이 생겨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중안면부 함몰이다, 그 중안면부 함몰 때문에 주걱턱으로 보이는 거지 주걱턱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참고되시라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진을 보시고요. 지금 요 환자분 얼굴에서 정상적인 모습이면 요런 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요 모습이에요. 턱은 정상에 가까운 정도예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 경우는 무턱인 경우예요, 사실은. 근데 무턱인 경우에서 턱이 중안면부가 조금 들어가면 요런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요런 환자들은 대부분 입이 나왔다고 얘기하죠. 근데 더 심하면은 더 이렇게 되겠고, 근데 환자분은 이게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안면부가 이렇게 함몰된 거예요. 이게 지금 환자분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함몰된 경우도 있는데 뭐 약간 요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왜냐면 턱 볼륨이 약간 여기가 둥그렇지 않으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건 조금 둥그런 느낌이지만 요거 느낌은 좀 턱이 각이져 있잖아요. 지금 요게 환자분 얼굴 턱의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차라리 조금 더 동그랗게 이렇게 조금 더 빼라. 여기는 오히려 길이가 짧다. 그 얘기고요. 요 얘기를 아까 턱을 자르는 거랑 같이 해볼게요. 턱은 신경선 안 다치는 정도로 해서 요런 식으로만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모자란 부분은 요렇게 조금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환자분은 훨씬 나을 거예요. 자, 이 모습에서 정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엉덩이 턱이라고 해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턱이 더 밑에 내려와 있어요. 이게 비대칭이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는 있어요.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건 싫으니까. 그럼 요렇게 하더라도 지금 턱이 일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라 볼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대칭만 맞추면서 이렇게 자르고, 차라리 이 부분은 살짝 여기가 엉덩이 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돼요. 이게 이중턱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갸름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요런 데를 이렇게 피질고루를 조금 갈아내는 정도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비대칭 얘기하셨는데 사실 비대칭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정면 사진에서 보면 눈을 기준으로 수평을 그리고 얼굴 중심선을 따라서 수직선을 그으면 왼쪽 턱이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을 뿐 그닥 비대칭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 정면으로, 지금 이건 정렬이라는 걸 해놓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컴퓨터 보고 옆에 봐라 그랬을 때 좌우 비대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반대쪽에서 보면 약간 여기가 길죠.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길다고 말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걸 자르기 싫다면, 아까 제가 여기를 조금 자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법을 선택해도 돼요. 여기를 자르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만 자르는 거예요.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턱이 짧은 거거든요. 오른쪽이에요, 여기가. 오른쪽 턱이 짧은 거지 왼쪽 턱이 긴 거고. 그래서 요 비대칭이 있는데, 그거 외에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도 보면 두상이나 이런 부분이 비대칭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만 조금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교합 관계를 봐도 뭐 굳이 양악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합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양악을 고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양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 덩어리를 지금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나오게 되고 얘는 들어가게 되니까 중안면부 함몰이 약간은 교정이 돼요. 그 목적으로 하는 양악수술이에요. 그거 정도는 찬성해요. 그러면 중안면부가 조금, 요 상악 부분 여기가 조금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양악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양악수술이 싫다 그러면, 만약에 절대적으로 내가 양악수술이 싫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모의수술처럼 해볼게요. 여기를 요렇게 자르되 여기 긴 부분은 자르지 말고요. 그래서 귀밑각은 한 1.5cm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가 기니까 지금 여기는 짧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앞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으면서 밑으로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튀어나온 거, 지금 여기는 턱이 아니에요. 목이에요. 그러니까 턱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자기가 거울 보면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고개 숙여 보면
약간 이쪽이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어요. 정면에서 고개를 조금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죠. 이 정도는 그냥 여기 이렇게 갈아내는 작업 정도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 비대칭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신경 안 다치는 선에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비대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사각턱 모습 조금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남는 문제가 뭐냐면 중안면부예요. 중안면부 한몰이 사실은 환자분한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중안면부가 올라가려면 콧대 말고 콧대도 조금 올리기나 올리겠지만 코끝이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최대한 내려와 줘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꺼진 거, 그 다음에 여기 꺼진 거 이렇게 세 군데를 다시 말하면 눈 이렇게 삼각형 요 부위를 앞으로 돌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안면부 꺼진 느낌이 조금 사라져요. 뭐 거의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양악 안 하고 싶으면 양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각턱은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은데 처짐은 생길 거다 볼 쪽에. 그래서 이거는 이중턱 흡입을 추후에 수술하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최소한 3개월 후에 요거 이중턱을 한번 제거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이중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턱뼈 길이 여기가 없어서 그러니 이쪽에 턱 볼륨을 오히려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살들이 이쪽으로 당겨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중턱이 살짝 좋아져요. 그럼 이런 처짐도 조금은 완화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앞턱을 자르는 거는 절대 반대.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나요. 앞턱이 주걱턱 느낌 난다고 지금 환자분 같은 분이 앞턱 자르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뾰족하게 만들려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둥그렇게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는 차라리 뼈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을 한번 부려보면 이제 광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광대를 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는 지금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지면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유독 광대가 더 커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면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사실 광대예요. 그래서 지금 요 CT상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 광대거든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많이 줄일 것도 없고 줄여봐야 효과도 없어요. 다만 여기는 조금 효과를 봐요. 왜냐면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선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조금 요런 식으로 줄여주고 싶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와줘야 되고 코가 바짝 서야 되고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네모나기만 하고 그냥 각이 크고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비대칭은 아까 말한 대로 크게 많이 심한 편은 아니다. 양악할 정도도 아니고 양악을 한다면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안면부나 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양악을 해도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악 대신에 여기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는 거는 뭐 조금 앞에 갈아줄 수도 있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길이가 사실은 짧으니 조금 길이를 만들어주자. 요 부분이요. 많이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 라인 따라서 요렇게 만들어주자. 앞으로 나가지는 말고. 그것만 해줘도 충분히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코를 세우는 거, 여기 코를 세우는 거, 중안면부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 뭐 중안면부나 여기 코 밑에 여기는 노블캣 수술이라고 해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사각턱을 자르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 효과는 볼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일하게 그냥 환자분 선택에 맡길 부분은 광대는 뭐 어차피 입 열고 들어간 김에 살짝 할까 이런 마음인데 이건 굳이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눈 밑에 요 삼각형 그래서 앞광대, 노블캣, 코 이게 중안면부 함몰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걱턱이 아니고 중안면부 함몰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뾰족하게 만들 얼굴은 절대 아니에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이 각에서 각가지 거리를 저희가 보는데 요 거리가 보통 동양 사람들 여자들이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두상이 넓어서 조금 넓대대해 보이고 또 얼굴이 오목해서 또 눈, 코, 입이 가운데로 살짝 몰려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턱 줄이고 중안면부 전진시키고 하는 거는 환자분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턱 끝에 조금 만들어주는 거는 역시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는 거고요. 뼈가 작아요, 턱은.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만들어주자 그런 뜻이에요. 뭐 수술 부작용이랄 거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턱 끝 여기랑 뭐 앞광대랑 여기 노블캣 되는 거는 조금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염증 정도는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중안면부 함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중턱을 나중에 마무리하는 선에서 정리한다 생각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 것 같아요.